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10가지의 종목 2명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씩 준비하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방송 중에 조금 더 디테일한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이데일리온 심종섭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전히 예쁘시군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처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뵙는 건데요. 네. 인사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 이데일리온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종섭 전문가고요. 그리고 저는 콕지보 매매법으로 해서 증시에 절대 지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지지하는 종목 오늘 어떤 걸 선별해 오셨을지 기대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종목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김시은 팀장의 종목입니다. 현대차를 시작으로 해서 JYP엔터, 포스코 인터내셔널, 두산 에너빌리티,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5가지 종목 들고 오셨고요. 심종석 전문가님께서는 백산과 풍원정밀, 한탑, 나스미디어, 고려신용정보 총 10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먼저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들고 오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여전히 자동차주 하반기까지 계속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업황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예비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출하량이 늘어나게 될수록 바로 실적으로 넘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은데, 네.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 보니까 디램이라든지 낸드의 재고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로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공급 완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계에서 업황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게 보조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정부나 기업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려한 만큼 그렇게 크게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에도 조기 가동하게 되면서 그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수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게다가 전체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점차 이렇게 늘어나진 않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영향력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 게, 네. 글로벌 판매 대수가 11% 넘게 증가하고 있고, 미국 시장 점유율만 하더라도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유럽 점유율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현대차 영향력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전기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전기차에서 미국에서 점유율이 2위입니다. 테슬라에서 판매 대수에서는 좀 많이 밀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유율에 따른 그런 지위를 보여줄 것으로 보다 보니까 그와 관련한 모멘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달러가 강세인 것도 환율에 대한 부분도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전망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종석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가져온 종목은 백산이고요. 네. 백산은 주요 제품이 PU 합성 피혁으로 대부분 스포츠용 신발, 전자제품 케이스용, 차량 내장용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서 PU 합성 피혁은 천연 가죽이나 PVC 합성 피혁보다 친환경적이고 차량 경량화, 방음성에 우위가 있어서 동물성 천연 가죽 시장이 빠르게 PU 합성 피혁 시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기 자동차 생산 증가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브랜드인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에 납품하고 있고, 최대 경쟁 업체인 대만의 삼팡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깨하고 있어 성장성과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용 합성 피혁 매출액이 지난해 490억에서 올해 720억, 그리고 내년에는 1200 이상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올해 반기 실적을 보면 지난 2021년 매출액의 70%, 영업이익의 96%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최고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자기 주식 취득을 결정했는데
주식수는 100만 주 정도이고 이것 또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듯 합니다. 또 현재 기술적인 분석을 좀 보면 매도선을 돌파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산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엔터주 들고 오셨는데요. 어떤 엔터일까요? JYP를 가져왔습니다. 여전히 네. 엔터주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주목해볼 섹터라고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연말로 갈수록 콘서트라든지 외부 행사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네.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JYP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엔터사와 차별화되는 점이 실적이 굉장히 많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3분기만 하더라도 전 아티스트 라인이 되고 활동을 하게 되면서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콘서트도 진행하게 되면서 MD라든지 굿즈 상품군 같은 그런 부가적인 수익 상품도 나타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드 투어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해외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도 증가할 것으로 또 보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MX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엔터 같은 경우에 팬덤 기반의 이제 IP로 하는 이제 그런 장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과 크게 상관이 없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뭐 지금처럼 좀 우울하고 뭐 금리라든지 관련해서 좀 시장이 나쁠 때 관련해서 좀 힘들 때 좀 좋은 거를 찾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오빠라든지 언니에게 쓰는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내년에는 신인 그룹이 이제 3개 정도 데뷔할 예정인데 요즘 화제가 되는 뭐 아이돌들 보면 뭐 하이브의 뭐 르세라핌이나 뉴진스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올해 데뷔한 친구들입니다. 이제 데뷔한 친구들이 어떻게 대박을 치고 이제 흥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색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데뷔하는 신인 모멘텀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 오늘은 1.7%가량 밀리고 있는데 최근에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수세도 지금 7거래 연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종섭 전문가님의 종목인데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두 번째 종목은 풍원정밀이고요. 풍원정밀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전문 기업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OLED, 증착용 금속 마스크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고 있고요.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오픈 메탈 마스크, 그리고 TV용의 스틱박 마스크, 파이 메탈 마스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파이 메탈 마스크인데요. 이 파이 메탈 마스크는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첨단 소재로서 고해상도의 색상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증착하는 데 사용되는 메탈 마스크입니다. 이거는 지난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이슈 이후에 파인 메탈 마스크가 정부 주도의 국산화 핵심 부품으로 선정되어 국산화를 성공하였고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파인 메탈 마스크의 실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량 공급이 예상되어 있고 이 파인 메탈 마스크로만 매출 1천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면 지난 8월 22일 날 14% 이상의 상승을 만들면서 갭 상승으로 또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조정 중이므로 분할 매수로 중기적으로 접근하시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좀 차트 분석을 해주셨는데 주봉상으로 보면요. 지금 현재 구간에 매물대가 조금 많거든요. 네. 네, 이 돌파를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보시면 언제까지 어디까지 돌파가 가능한 건지. 이것은 지금 제가 지금 보면은 네. 충분히 이거는 매물대는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고점인 이제 2만 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 찍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매물대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들고 오셨네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지고 왔는데 뭐 일봉상 주가의 차트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부담감은 조금 느끼실 수는 있지만 월봉상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됐을 때 추가적인 성장 여력 충분하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없는 부분이 뭐 에너지 섹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를 끊게 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찾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에너지 가격에 대한 상승세와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서 2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천연가스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난방비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천연가스에 대한 이슈라든지 가격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는 트레이딩 중심에서 LNG라든지 터미널 그리고 발전 관련해가지고 밸류체인을 완성을 했는데 그에 관련해가지고 미얀마라든지 호주 천연가스 관련한 뭐 에너지 업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스 매장량과 터미널 용량 그리고 발전 용량 관련해서 확대할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도 크게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원달러 상승세의 호재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은데 트레이딩 수수료를 이제 달러로 받아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구조다 보니까 그와 관련한 수혜도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먼저 여쭤보려고 했는데 대답을 해주셨어요. 네, 저 질문을 차단하기 위해 차트부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아까 차트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질문하시겠다 싶어서 먼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LNG 관련 기업으로서 상승력이 좀 기대가 된다. 가스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데일리온 심종석 전문가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한탑 들고 오셨습니다. 네. 한탑은 요즘에 이제 밀 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좀 네. 제재가 되고 있죠. 인도 같은 데도 제재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탑은 제분과 사료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실적을 보면 올해 들어 영업이익이 계속적인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수출 1위인 러시아는 밀 수출에 대해서 제재를 받고 있고요. 5위인 우크라이나는 제대로 된 작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계 밀 공급량이 전체적으로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세계 2위인 밀 생산국인 인도도 밀 수확기인 지난 3월에서 4월 발생한 때이른 폭염으로 인해 밀 생산량이 크게 줄어서 지난 5월 밀 자체의 수출을 금지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8월에도 인도에서는 밀에 이어서 밀가루도 그리고 설탕도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3분기에는 다시 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면 차트상 최근 1차 상승 후에 눌림목을 한번 주고 있고 224일선의 지지를 충분히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분할 매수 접근하시되 224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224일선의 단가를 맞춰 가시면서 중기적으로 보시면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탑 같은 경우에 4월과 5월 이 관련 이슈로 인해서 뭐 3연상을 기록하고 뭐 2연상을 기록하고 했던 네네. 종목인 만큼 좀 급등락이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께서 목표가를 조금 궁금해하셨거든요. 목표가까지 함께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분 매각 관련 이슈로 인해서 좀 주가의 하향세가 나타났지만 오히려 이런 기회를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말씀 드리겠는 게 아무래도 뭐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라든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매각을 진행을 했지만 추가적인 매각 계획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시장 자체가 뭐 에너지 섹터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부각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도 투자에 대한 확대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원전으로 다시 가는 기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섹터에서 이슈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집트 원전 수주에 이어서 폴란드나 체코 그리고 사우디 관련해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시장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관련해서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SMR 관련해서 굉장히 뭐 특징이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분야가 1위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그 외로도 에너지 관련해서도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관련해서 터빈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한 모멘텀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시장이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나타내고 있는데 SML에 대한 부분이 크게 기대가 된다는 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23,000원까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23,000원 전고점 부근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종석 전문가님의 종목 들어볼까요? 예, 제가 이번에 네 번째로 갖고 온 종목이 OTT 시장 관련해서 나스미디어를 갖고 왔습니다. 나스미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스미디어는 디지털 광고 미디어 회사이고요. 광고 매체 판매 대행 수수료가 주 수입원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넷플릭스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손을 잡고 광고 구독 모델을 도입하기로 하여서 닫혔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광고, 그러니까 OTT 시장이 열리는 셈인데요. 그동안 TV 광고의 80에서 90%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OTT 광고 시장이 열리면 커넥트 TV를 중심으로 해서 광고 시장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또 이번에 나스미디어는 KT 융합기술원과 협업 중인 AI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시간 광고 낙착률을 높이는 등 광고 효율과 트래픽을 최저화하고 있어 매출 상승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또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주요 매체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리오프닝 관련 업종인 패션, 화장품, 문화예술 등의 광고 집행이 확대되고 있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최근 2분기 실적을 보면 390억 원의 매출을 올려서 전년 대비 33% 성장했고요. 영업이익도 1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 성장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자면 현재 224일선을 돌파 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224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고 땡! 알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첫 땡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224일선 중심으로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미디어 오늘 DB금융투자에서 또 긍정적인 리포트, 목표가 37,000원까지 제시한 리포트 나왔는데요.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시현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이네. 좀 비슷한 계열의 종목을 갖고 오셨네요. 네, 저는 콘텐츠 굉장히 좋아하고 여전히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섹터라고 보고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환혼이라는 드라마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관련해서 뭐 우영우에 조금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뭐 넷플릭스 2위라든지 상위권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흥행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은 흐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에서 주목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편 방영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한 기대감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OTT 플랫폼이 넷플릭스라든지 뭐 디즈니 플러스, TV는 굉장히 다양한 OTT 플랫폼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제작사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콘텐츠는 굉장히 유한하고 이제 플랫폼 수가 많아지게 되면 수가 제한된 콘텐츠를 각 플랫폼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쟁을 플랫폼마다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제작사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러다 보면은 재미있는 대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형 제작사의 위주로 이제 유리하게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작 외에도 구작 같은 판매도 이제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빅도어 프라이즈를 포함해가지고 오리지널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한 기대감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적 베이스로 했을 때 주가의 위치는 굉장히 더 높아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주가의 위치는 지금 굉장히 낮다 보이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내에서 7만 원에서 7만 2천 원 사이에서 네, 알겠습니다. 분할적으로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김시현 팀장님이 땡 못할까 봐 속으로 조마조마했었거든요. 네, 땡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심정석 전문가님, 오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이번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수혜주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네. 고려신용정보고요. 고려신용정보는 잘 아시다시피 채권 출시업, 신용조사업,
민원 대행업 등을 주요 사업을 하고 있고 네. 국내 채권 추심업계 독보적 1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을 통해서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또 한 번에 이례적으로 큰폭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이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쉬어갈 수 있는 지점은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또 물가 상승률을 2% 목표치대로 되돌리는데 초집중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한 채권 추심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작년에 비해서 9%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중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좋은 구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매도선의 저항에 좀 걸려 있어서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차 상승 후 눌림목을 충분히 주었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서 급등하는 흐름보다는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의 흐름이 예상되니까 중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고려 신용정보 채권 추심 관련주들의 상승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10가지의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탑픽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치은 팀장님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네, 전 JYP 엔터를 가지고 왔는데 여전히 금리 인상과 상관이 없는 섹터 그리고 3분기엔 전 아티스트 라인업이 되고 활동을 한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기대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59,000원에서 61,500원 사이로 밴드 라인은 설정해 드릴 텐데 이 라인 이제 최대한 하단 라인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네. 목표가는 67,000원으로 이제 전고점을 살짝 뛰어넘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55,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 들어봤고요. 이어서 심종석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는 백산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이제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장대 양봉 이후에 계속적으로 조정을 주는 흐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 거래량도 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전고점을 또 강하게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바로 한 번에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철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전고점 13,000원에 도달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1,050원에서 11,250원 분할 매수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10,250원, 목표가는 13,1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